어린이 둘이 포함된 가족 6명이 래프팅 놀이기구를 탑승했다. 이 놀이공원은 가족 여행 중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물이 몸에 튀기며 그들은 놀이기구를 즐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가장 즐거운 곳이 가장 처참한 곳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호주의 해안 도시인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에 드림월드라는 놀이공원이 있다. 드림월드는 1973년 존 롱 허스트라는 사업가가 계획하였다. 디즈니 테마파크를 재해석해서 구상했다고 한다. 그가 직접 한 인터뷰도 그렇고 전직 디즈니 디자이너를 고용한 게 그 증거였다. 호주 최초로 360도 회전하는 루핑 롤러코스터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더 확장하여 여러 테마구역을 만들면서 호주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로서 자리 잡게 된다. 골드코스트로의 가족여행을 계획한다면 드림월드 방문은 필수적이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들에게도 여행 중 이곳에 가는 것이 제일 하이라이트였다. 확장된 테마구역 중에 19세기 금광을 주제로 만든 골드러시라는 구역이 생겼다. 1986년에 생긴 이 구역에서는 기차역과 테마샵 그리고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인 썬더 리버 래피즈 라이드라는 래프팅 기구가 생기게 된다. 이 놀이기구는 6인승으로 물에 뜨는 뗏목에 탄 후 움직인다. 최고 속도는 시속 45km이고 물에 깔린 통나무가 물의 흐름을 만들어 주어 잔잔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한 여러 구간을 떠내려가며 체험한다. 실제 광산처럼 만든 터널을 지나기도 해서 굉장히 즐거우면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였다. 뗏목이 물에 나와 나무 판자로 이루어진 컨베이어 벨트에 올랐다가 다시 타고 물로 내려간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이유는 수평을 유지하여 뗏목이 뒤집어지는 사고나 속도 조절 같은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 이 기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다. 물펌프로 물을 공급했는데 놀랍게도 과부하로 인해 종종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물펌프 작동이 중단되면 뗏목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것은 고치기엔 까다로웠는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수정에 수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자주 고장이 났다. 그런데 물펌프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컨베이어 벨트의 나무 판자가 충격에 부서져 재건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년 뒤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나무 판자를 일부 제거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운영하면서 충분히 겪는 문제들이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와 물로 이끄는 레일 사이의 공간에 빈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이 드림월드를 스크림월드로 바꿀 줄을 아무도 몰랐다. 2016년 10월 25일 오후 드림월드의 운영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썬더 리버 래피드 기구가 일주일 동안 계속 고장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아침 사전 운영 중 물펌프가 고장나서 속을 썩였는데 다시 재설정하고 운영해 보니 오늘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운영자는 놀이기구 개장을 승인했다. 하지만 아침 타임 운영 후 또 물펌프의 고장으로 다시 재설정하여 1시에 재개장했다. 이 기구의 담당자는 A와 B 2명이었다. A는 전반적인 운영이고 B는 적재 및 하역을 돕는다. B는 드림월드에서 2년을 일하긴 했지만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었다. 이 기구에 오늘 처음 배정받았다. A 운영자는 낮에 교대되면서 펌프 문제에 대해 인수인계 받았다. 그렇게 운영되며 손님들은 리버 래피드를 즐긴다. 뗏목과 뗏목의 간격은 1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또 펌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수위가 낮아져 뗏목이 컨베이어 벨트를 내려와 멈춘다. 그 앞에는 빈 뗏목이 있었고 A 운영자는 멈춘 뗏목에 손님들을 내려서 이곳에서 멀어지기를 안내했지만 곧 몇 초 후 또 다른 뗏목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오른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왔다. 이곳에는 아직 손님들이 내리지 않은 멈춘 뗏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물의 레일과 컨베이어 벨트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뗏목은 충돌한다. 재밌는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즐기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은 작은 이벤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놀러온 곳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고, 또 사고가 난다 해도 이곳은 위험한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수위가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두 뗏목의 손님들은 약간의 환호도 내었다. 손님들의 열린 마음과는 달리 뭔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해서 뗏목을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사고가 일어난다. 뗏목이 레일과 벨트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며 위로 살짝 회전하고 그것을 타고 위로 상승하고, 또 컨베이어 벨트의 미는 힘과 함께 뗏목은 90도로 돌아 수직 아래로 떨어진다. 그 결과 승객들이 물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승객들의 순간의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해 두 어린 승객을 뗏목에서 밀어내 다행히 무사했지만 4명의 성인 피해자는 뗏목에서 떨어져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다. 사고 즉시 호주의 응급 전화번호인 000를 눌러 구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멈춘 뗏목의 사람들은 모두 내렸고, 그중 스티브는 즉시 사고자를 구조 시도하고 CPR을 했다고 한다. 곧 7개 이상의 구급대원과 소방관, 경찰이 도착했지만 피해자들을 살리긴 힘들었다. 그들은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서 압착 및 압박으로 심하게 변형된 모습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가장 즐거운 공간에서 가장 슬픈 공간이 되면서 전국에서 4명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현장의 구조대원들이 이후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처참했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었다. 물펌프의 고장으로 뗏목이 멈췄다면 즉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켜야 했다. 그랬다면 사고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뗏목이 충돌 후 사고가 나기까지 단 7초. 여러분들도 비상정지 버튼이 있으니 한번 눌러보셔도 됩니다. 7초. 운영자 A가 이 7초 동안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가족은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이후 운영자 A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해서 관리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은 이 기구엔 오늘 처음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상 버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물펌프의 과부하 문제도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이 없었다. 그냥 고장나면 고장났구나 하는 수준이었다.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면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 육안으로라도 수위를 체크할 수 있는 표시도 없었다. 물 펌프와 컨베이어 벨트 2개가 완전히 독립된 장치였고,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는 계속 작동되었다. 이것이 사고의 핵심 요인이었다. 결국 드림월드의 운영진은 건강 및 안전법에 해당하는 3가지 부분에 고발장을 받았다. 그리고 2020년 당시 드림월드 소유회사 아덴트 레저의 CEO 데보라 토마스는 유죄를 받았고 36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에게 210만 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고의 여파는 굉장히 컸다. 워터파크나 놀이공원에 가면 이런 기구를 한 번쯤 타봤을 것이다. 누구나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고의 무서운 점이다. 미국의 한 테마파크의 래프팅 기구가 이 사고를 보고 폐쇄했다가 안전 점검 후 다시 개장했다고 한다. 후에 나온 검시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위해 마네킹을 두고 사고 상황을 몇 번이나 재현해보려 했지만 사망사고가 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재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생긴 사고였다고 한다. 결국 11월 9일 썬더리버 래피드 라이드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몇 년 뒤 그 자리 근처에 추모관을 건립했고 유족들에게 보상했고, 응급 대응자들, 목격자들에게 트라우마 관리 차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이 사고로 회사는 총 2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연락을 여러 번 취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CEO도 나름 이 사고의 케어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여지지만 유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고 한다. 사고 직후의 반응 중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다.
CEO는 사고 당일 대처를 드림월드에 오지 않고 시드니의 사무실에서만 있었다고 하고, 사고 당시 회사 입장 발언 중에도 이상했던 게 있다. 물론 말한 후 취소하긴 했다. 회사는 말했다. 놀이기구가 범죄 현장으로 취급되고 있으니 희생자들의 특별 추모를 위해 2주 후 재개장하겠습니다.